안녕하십니까. 서남의 코믹 한국사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서남 주종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은행으로부터서 통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내용인즉슨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상 필요해서 저희 인적 사항을 작년 7월에 경찰청에 보내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이제 경찰청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담당 형사가 받아서 이야기하기를, 작년에 이제 그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 공동 연락 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가 되고, 그때 김여정이가 북한에 보내는 삐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나라 정부에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북한 삐라 방지법, 소위 말해서 김여정 하명법인가 해서 이렇게 통과도 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삐라를 금지를 시키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란 사람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후원금 계좌를 그 유튜브 방송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그 높은 의기를 사서 그때 당시에 단돈 10,000원을 이 사람의 후원금 계좌로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모금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 모금에 동참했던 모든 계좌, 뭐 경찰청 이야기로는 약 4,000건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송금이 좀 많았던 1,000명 정도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저처럼 뭐 짠챙이들 약 3,000명 정도는 인적 사항만 확보를 하고 끝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경찰 얘기로는 당시 같은 짠챙이는 뭐 조사할 거리도 없어서 그냥 인적 사항만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명색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보내는 삐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성의를 표했다고 해서 모든 은행 개인정보까지 탈탈 트는, 이게 과연 자유 대한민국인가? 우리는 지금 알고 보면은 모든 감시체계 하에서 살고 있구나, 참으로 위험한 지경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 느꼈고,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계엄령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자유우파들은 어떻게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실정입니다. 자, 이런 답답한 시기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정규재 씨가 전에 운영하는 펜앤마이크를 저는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정규재 조필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천재라고 좀 보여지고요.
소신이 아주 강한 그런 40년간 언론계에만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분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40년 그 언론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뭘 할 방법이 없어서 그야말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론 보수 농객이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저 역시도 그 부산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저런 분들이 정말 부산시장으로 당선되어야 부산이 대변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잘 되겠구나. 저는 저 정규재 전 주필의 주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연안의 주요 8개 도시와 도시 간 FTA를 체결한다든가, 그래서 진정한 항구 도시로 부산을 육성시키겠다는 그 비전,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저런 사람들이 사실 부산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명도도 너무 낮고 또 당도 지금 구성 중에 있는 사람이라서 과연 당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정규재 주필의 그 의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이런 시국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서남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한국의 비전에 대한 조그만 생각이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 한국을 설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은 도움이라도 돼서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참고가 되었다면 더 바랄 바가 없어서 이 서남이 말하는 한국의 비전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그 좌파 또는 우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수 우파라고 하고 또 진보 좌파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용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좌파와 우파라는 그런 구분은 언제 생겼냐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급진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왼쪽에 앉았고 온건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좌파 우파로 갈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좌파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급진 개혁파이고, 우파라는 것은 온건 점진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용어 중에서 뭐냐면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언뜻 생각해 볼 때 진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모습이고, 보수는 수구 꼴통, 옛것을 그냥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이제 프로그레시비즘,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해석할 때 앞으로 나아간다, 프로그레스라는 그 어원을 따서 아마 진보라고 명칭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좌파를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진보적입니까?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과거 야당 시절에 뭐 FTA 반대, 뭐 무슨 반대 온통 발목 잡기만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그러면은 과연 지키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은 꾸준히 나아가고 발전시켜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든 주역들이 바로 우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한 구분, 이 말 자체는 우리 우파 사람들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진보는 좋은 것이고 보수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리를 더 이상 써서는 안 되고, 저는 여기에 융합과 회귀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우파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융합, 그래서 녹여서 새로운 걸로 발전하는 융합, 핵융합이라든가 같은 데 사용되어지는 이 융합이라고 봐야 하고, 좌파는 오히려 과거 이미 실패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회귀하려는 그 회귀 좌파와 융합 우파라고 앞으로는 용어를 쓰자고 저는 감히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우파 좌파로 구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융합과 회귀로, 우파는 융합이고 좌파는 회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융합 대 회귀냐 또는 우파 대 좌파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 오늘날 같이 이제 국가 사회가 발전하고 있어서는 당연히 사회주의가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이 없는데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주의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우선하는 주의가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면 개인주의 같으면 이게 너무 개인과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오히려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식인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나 자유가 소중하다면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개인주의의 성숙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거꾸로 사회나 국가의 권익이 우선되는 사회주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원의 분배 또는 소득의 분배, 이런 평등한 분배를 전제를 하는 이념입니다. 인원이 적은 100명 이내의 사람들이 뭉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천 명, 수억 명이 모여 사는 국가라는 단체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버는 사람과 10원을 버는 사람이 나중에 110원을 똑같이 나눠서 55원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100원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벌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죠. 경쟁력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는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주의를 지금 오히려 쫓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회귀 좌파들의 생각이니까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 융합 우파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마 한 편 한 편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단계별로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먼저 교육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교육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비전 다음 편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융합 우파들의 변화에 앞으로의 진로에 조그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저는 서남의 코믹 한국사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 많이 이용 바라고, 좌파들은 굳이 이 방송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우파라고 생각하시고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